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풍수의 신 남색수입니다. 여기서 신은 갓 신이 아니고요, 새로운 신의 새로운 신입니다. 일단 풍수라고 하면 되게 옛날부터 오랫동안 내려져온 이런 고대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주택이었고 옛날에는 일반 집이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로 진화했고, 아파트를 주로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맞는 풍수로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풍수 같은 배산임수 이런 게 아니라 현대식으로, 혹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미 미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쓰고 있는 나름의 최신식 풍수입니다. 일단 풍수에는 전통적으로 두 개의 풍수가 있어요. 하나는 양택 풍수, 즉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산임수, 혹은 남양집, 이런 것들이 다 양택 풍수인데요. 두 번째로는 음택 풍수, 죽은 사람의 묘자리를 지키는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은 양택 풍수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좋은 돈을 벌고 발복할 수 있느냐, 인기나 명예를 얻거나 가족이 화목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만든 것이 현대시대의 풍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풍수는 BTB 풍수라고 하는데요. 원래 BTB 풍수는 티벳 밀교 흑목파라고 검은 모자를 쓰는 승려들께서 만들어낸 풍수인데요. 이것들이 중국을 거치고 그것들이 미국을 넘어가서 현대시대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일상에 많이 적용된 풍수들입니다. 일단 BTB 풍수의 주요 원리가 일단 집안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 집을 중심으로 만드는데요. 첫 번째는 방해물들을 일단 없앤다예요. 내가 가는 길에 무언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되게 좀 귀찮지 않고 성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길을 일단 완벽하게 내는 데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역에 나오는 우리 팔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팔괘를 이용해서 자기가 들어온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판을 만듭니다. 아이방은 어디다 놓고, 그리고 어른방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걸 놓고, 그리고 BTB 풍수의 또 장점이 뭐냐면 어디에 어떤 색깔을 어떻게 써라가 정해져 있어요. 각 방마다도 만들 수도 있고요, 한 집 안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프랙탈처럼 크게도 만들어 놓고 요거로 다시 방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효용성이 극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풍수의 조작들을 이제 몇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빛의 양, 두 번째로는 소금의 요무, 세 번째로는 거울. 특히 저는 거울을 굉장히 애용하는데, 거울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바꾸거나 느낌을 많이 바꿉니다. 이 에너지가 돌아가게 만들면 활성화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활성화되는 순간 이제 그 공간에 있는 나는 에너지의 힘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보이시는 표가 팔괘의 표를 나타낸 건데요. 아래쪽에 여정이라고 써 있는 곳이 항상 입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여정이 입구를 아래로 받쳐놓고 이 위를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입구를 중심으로 맨 위에 쪽이 명성, 왼쪽이 성공, 오른쪽이 관계,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건강 부분은 웬만하면 비워두거든요. 우리가 중심 공간은 비워두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 어떤 인테리어 요소를 통해서 건물이라고 치면 비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게 꼭 네모로 정사각형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늘려도 되고 위로도 이렇게 늘리셔도 돼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TB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관 부분에서 얘기를 할 건데, 모든 운은 우리가 출입을 하는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출입을 하는 현관이 마치 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밥 먹으면 이빨 닦고, 그리고 항상 자기 전에도 이빨 닦고, 입이 되게 청결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관 딱 들어왔을 때 신발이 어질러져 있는 것보다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리고 특히 좋은 집일수록 다 이 슬리퍼가 있고, 그리고 슬리퍼 앞에 이렇게 러그가 있어서 러그에다 발을 딱 디디면서 가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구조체들이 밖에서 오는 것들을 다 넘어가도록 만들도록 하는 건데, 특히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턱입니다. 턱. 이 턱이 먼지를 층층이 걸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집일수록 이 턱이 있어요. 그리고 중문이 꼭 있습니다. 중문이 외부와 상황을 단절하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보안과 여러 개의 출입문을 거치는 것이 좋은 집의 첩경이죠. 만약에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중문, 두 번째는 러그,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외부의 먼지를 털어내고 오게 만드는 것이 저는 요즘 현관의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관의 핵심은 외부의 공간 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간 분리를 통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간다. 그럼 다음 방법은 뭘까요? 중문도 닫고 들어오는 거죠. 외부와 상황이 단절되어 있다. 그 느낌이 집이라는 현관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관의 옆에 우리가 뭐가 있냐? 거울이 있죠. 거울만 두어서 깨끗하게만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난다. 근데 그것도 실은 위치가 있어요. 어떻게 위치가 있냐면 집 안에서 현관을 바라볼 때는 왼쪽,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올 때는 오른쪽에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바라보지만 기운을 그 안에 담아두는 역할도 합니다. 하얀 바탕에 거울 정도 두는 정도만 돼도 되게 깔끔한 현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풍수에 되게 쉬운 팁이 의외로 가장 간단한 거울입니다. 그리고 거울로 에너지를 돌리지 않고 들어갈 때 오른쪽에 두는 것, 이런 것이 대인관계의 운이나 혹은 원래는 오른쪽이 대인관계의 운, 왼쪽은 금전운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저는 편의상 그냥 현관을 들어섰을 때 오른쪽에 거울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식물이나 막 이런 거 현관에 두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현관이 빛이 별로 들어오는 현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들어오면 식물이 이렇게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권장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곳에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방향제. 그래서 저는 거울, 방향제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제라던가 혹은 룸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집안에 대한 첫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나도 나갈 때 첫 이미지를 남겨주고 오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울과 방향제는 꼭 하시는 거를 매우 권장을 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제 너무도 당연한 거로 다들 이제 웬만한 좋은 집 가면 다 그러신데, 그 앞에 슬리퍼 두시는 거 되게 어지러져 있는 집과 모아져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럼 슬리퍼 벗는 것만 봐도 그분들의 집의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슬리퍼 있는 집 가시면 꼭 가지런히 놓고 현관에 놓고 나가십시오. 집안의 얼굴이자 실제로는 그분들의 그 생활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슬리퍼 있으신 분들 꼭 슬리퍼 가지런히 놓고 있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산 두고 나서, 우산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우산꽂이 따로 두고 따로 빼고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는 원래 아무것도 안 나오시는 게 원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옛날에는 제가 마포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에 처음 입주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이 잠깐 잘 나갈 때였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망했는데, 저희 집이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화장실 문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현관은 입이라 그랬고 화장실은 뒷간을 가는 것과 동일한데, 들어간 운이 바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태인데 명예의 자리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배우면서 어떤 걸 또 배웠냐면, 그래서 그 화장실 앞에 발을 두던가 아니면은 뭐 중간에 약간 공간 분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화분을 두어서 이렇게 좀 돌아가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공간 분리하는 거를 그 실제 이용을 해보면서 그 화장실에 그 보이는 느낌이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장실이 바로 눈앞에 보이면은 꼭 문을 닫는 습관으로 자제분들을 가르치던가, 나도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약간 가벽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발로 화장실을 덜 보게 하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 들어갔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그 금붕어 키웠던 어항들 기억하세요? 그 에너지에서 원래 입구를 물수의 수 영역이라고 해요. 어떠한 특정 건물들을 가보면 수 자리인 입구의 왼쪽 오른쪽이든 어느 쪽에 이 벽면 수조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운을 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수족관이나 물을 아예 강제적으로 물로 배출해 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저 경복궁 앞에 보면 해태상 있거든요. 해태가 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태가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스핑크스 아닙니다. 해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딱 해놔서 물 기운을 두르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 거의 안 하고요. 거울로 간단하게 대체합니다. 거울만 두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현관의 새로운 풍수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식물은 치워라. 대신 방향제 둬라. 2번, 거울은 들어가자마자 절대로 정면에 두면 안 된다. 복 나간다. 대신 오른쪽에 둬라. 3번, 웬만하면 중문을 두어서 턱이 없으면 중문이라도 만드는 게 좋다. 안 되면 러그라도 둬라. 이상 풍수의 신 남택수의 탐나는 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